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반짝이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세상과 부끄럽지 않게 승부하라. 나로 사는 인생의 지혜를 먼저 깨치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열심히 살아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오늘의 선택이 맞는 건지 문득문득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불황이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도대체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날들도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분들께 아주 단순하지만 따뜻한 답을 건네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이토 히토리의 책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그의 책을 여러 권 소개해 드렸는데요. 특히 이 책은 요즘 제가 갖고 있던 고민과 걱정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의 내 상황을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자마자 바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장기 불황 속에서도 오로지 사업만으로 놀라운 부를 이룬 자수성가 부자입니다. 중조랑역, 무스펙, 투자 없이 일만으로 성공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은 사서 할 필요가 없다. 열심히 견디기보다 재미있게 살아라. 무엇보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깊이 공감했던 메시지는 스스로를 치켜세워주고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나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기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온 당신 자체가 이미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오늘은 이 책의 문장들을 함께 나누며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해 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굉장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기 존중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굉장해 라고 느끼는 감각인데 이것이 없으면 불운에 무척 취약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꺾여버리고 말지요. 반대로 자신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웬만한 풍파도 너끈히 넘길 만큼 아주 강력하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이 지치는 일 자체가 드물거든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길러주기에 자기 존중감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의 존재는 애초에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즉 영혼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은 세상을 만든 힘, 그 자체이므로 우리는 신만큼이나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 자아상과 본래의 모습 사이에 큰 거리감이 생겨버립니다. 영혼은 이렇게 괴리된 상태를 싫어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다는 영혼의 호소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인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마음의 무거운 때처럼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괴로움, 슬픔, 억울함까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에 들러붙어 있죠. 이런 더러움이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곧잘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처럼 내 안의 진짜 목소리와 어긋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감하려는 우를 범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거나 속마음을 숨기고 우등생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더 낫다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을 얕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언뜻 자신감이 넘치고 강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이 약해서 마음이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사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한 점을 과시하는 행동은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영혼의 구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말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우리는 모두가 본디 굉장한 존재입니다. 지레 짐작으로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일부러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단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이 세상의 조화는 깨지고 맙니다. 이 세계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놀랄 정도로 밝아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주제넘게 스스로를 칭찬하라. 스스로 나는 정말 굉장해 라고 생각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스스로를 부정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 됩니다. 사회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억지로 칭찬하려고 하면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많지요. 그럴 때는 나 자신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소중한 상대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잘한 점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각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나를 칭찬하는 건 주제넘은 짓 아닐까? 아마 처음에는 마음속에 자기 부정의 마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우선은 입 밖으로 말해보세요. 그저 나 자신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세요. 오늘도 일하러 가는 나 정말 대단해. 나는 웃는 모습이 귀여운 것 같아처럼 매사에 스스로 칭찬하다 보면 마음의 때가 저절로 벗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자기 존중감이라는 마음이 점점 채워질 것입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법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언제나 수동적으로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늘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마음이 불편한 것도 당연합니다. 반면 아주 사소해 보여도 나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서 좋아하고 칭찬해주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순간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영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칭찬을 가장 크게 원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칭찬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영혼이 느끼는 기쁨도 2배, 3배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의 좋은 점을 칭찬하다 보면 칭찬하는 자신도 칭찬을 받는 자신도 모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나 자신의 쓸모를 찾거나 가치를 높이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늘 조급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도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나 좌절로 잠깐 풀이 죽더라도 금세 그래도 나는 역시 대단해 라며 무릎을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나요?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방법.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행복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게다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정이 조금씩 마음에 축적되다가 이윽고 넘쳐 흐를 정도로 커졌을 때 비로소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바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상태이니 갚을 필요는 없어요 하며 기쁘게 베풀 수 있지요. 앞날을 생각해서 행한 일이 아니므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품지도 않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언제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이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운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돕기에 앞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눌러왔다면 그 생각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가장 소중한 자신부터 넘치게 채워주세요. 혹시라도 나 같은 건 도무지 괜찮은 구석이 없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칭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훌륭해질 필요도 없어요.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결코 완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과업은 나의 개성을 갈고 닦아 매력으로 바꾸고 그 매력을 이용해 무럭무럭 성장해 행복해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미숙해도 괜찮으니 자신에게 없는 것을 굳이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갈고 닦아서 그것으로 승부를 보면 됩니다.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고 더 훌륭하고 멋진 다른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 쳐도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 맞지 않은 일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억지를 쓰면 지친 나머지 결국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일이 풀리지 않아. 나는 뭐래도 안 되는 사람이야. 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이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럼 이 모습 그대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 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꽤나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나를 깨달을 거예요.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는 사람의 비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행하다처럼 행복을 어떤 일에 뒤따르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땐 좋고 저럴 땐 좋지 않은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까닭은 온갖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근거리고 스릴이 넘치고 재미도 있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은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우리는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고민과 실패를 거듭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단단해져 갑니다. 힘든 일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깊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이나 기쁨은 평탄하기만 한 일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만 있는 인생보다는 안 좋은 일도 있는 인생이 단연코 더 낫습니다. 안 좋은 일도 행복한 인생의 일부이고 당신은 언제라도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애당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중립적입니다. 현상 자체에 선과 악은 없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은혜로운 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좋고 나쁨은 인간이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달렸습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립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행운이 집중되는 일은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불행만 쏟아지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일의 밝은 면을 보느냐 어두운 면을 보느냐에 따라 이후의 전개가 달라질 뿐입니다. 밝은 면에 집중하면 좋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밝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나 기회가 눈에 잘 보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반대로 어두운 면, 나쁜 면만 보면 설령 그곳에 정말 좋은 점이 있더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더라도 놓쳐버리기 십상이죠. 게다가 어둠을 응시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만 커집니다. 그러니 뭐래도 잘 풀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부 행복의 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밝은 면에 눈이 가고 그곳에 숨어 있는 기회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 응원해주고 싶은 법이라 신도 계시를 내려줍니다. 어떤 문제든 척척 해결해 나가게 되지요.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처한 상황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요? 원래 주인공의 삶은 파란만장하다. 인생은 신이 감독을 맡은 연극과 같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당신을 위한 드라마이죠. 그러니 어차피 나는 조연 인생인데와 같은 생각으로 포기해선 안 됩니다. 어떤 드라마든 주인공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주인공이 고난해진다면 드라마가 되지 않겠죠. 주인공은 몇 번을 넘어져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당신의 인생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드라마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배우인데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스토리가 이상하다고 내내 불평만 한다면 드라마는 시작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내 투덜거리면 동료 배우와 스태프들의 분위기도 험악해지겠죠. 좋은 배우는 대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멋진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며 맡은 역할을 열심히 연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자세로요. 어떤 대본을 받든 간에 나 자신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죠. 이왕 태어난 세상 즐겁게 살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불만이나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인생을 제대로 맛보고 간다고 여기면 될 일입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겠지. 얼굴이 좀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와 같이 저마다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쫓아보아야 소용없습니다. 그보다는 신이 내게 준 카드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아쉽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삶을 더 깊이 배우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태어났거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학교 공부나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당하고 사람들의 배신과 따돌림을 경험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하나도 불행의 씨앗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니까요. 게임만 해도 상대방이 강할수록 쓰러뜨렸을 때 얻는 점수가 아주 크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신처럼 완벽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울 때는 상황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일수록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리더라도 당신이 거기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실현의 카드는 오히려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가난, 질병, 실패 같은 카드였더라도 하나씩 헤쳐나갈 때마다 부유, 건강, 장수, 성공이라는 행운의 카드로 바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손에 쥔 카드를 바라보세요. 당신만이 연기할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수행.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언제나 즐거운 일을 더 좋아합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일과 즐거워 보이는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을 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즐거운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은 언제나 인기가 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도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예를 들어서 능숙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면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조언을 듣고 말을 잘하기 위해 수업을 듣거나 외향적인 태도를 배우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즐거워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저는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짓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갑자기 사고를 치는 사람보다 안 좋은 기분을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이 더 난감했습니다. 혼자 기분이 나쁜 것이 범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는 주변 전체를 불쾌하게 만드는 민폐 행위입니다. 머리가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시무룩해 있으면 다른 장점까지 모두 빛을 잃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자질을 지니고 있어도 안 좋은 기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반면에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는 굉장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저 방글방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일은 좀 느리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 그냥 보면 도와주고 싶다니까 하고 주변에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지요. 좋은 사람들이 늘 함께하는 덕분에 직장에서도 놀랄 만큼 성공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 많습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에 틀어박히는 것, 단식, 폭포수 맞기 등 셀 수 없을 정도지요. 하지만 저는 어떤 수행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몇 달씩 좌선하며 집중해야 하는 극히 힘든 일이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승려나 성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엄격한 수행이 적합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다가는 괴로움 때문에 미소를 잃고 저도 모르게 무거운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수행이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닌가요?
엄격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수행은 누구라도 마음 편하게 도전할 수 있는 데다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어하는 일이기에 그 이상의 수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달래고 칭찬하면서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일이죠. 지금까지 가족이나 친구,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참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억누르지 말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지금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나요? 인복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천국의 말입니다. 저는 천국의 말이라는 개념을 수십 년 전부터 전파해 왔습니다. 특별한 계기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널리 퍼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의 파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흔히 직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감사에 깃든 얼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신은 기뻐하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행운을 가져오는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신의 파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 사물, 현상 등 모든 것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중 최강은 사람과의 인연인데 사물이든 사건이든 현상이든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는 씨앗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사람의 고민의 대부분은 인간관계가 원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라도 그렇습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힘들 때 반드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부 혼자서 짊어져야 합니다. 힘들 때 지혜를 내줄 사람도 같이 힘을 보태줄 사람도 없으면 정말로 괴롭겠지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 인맥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좋은 인연의 씨앗입니다. 주위에 이 사람은 항상 운이 좋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잘 관찰해 보세요. 틀림없이 압도적인 기세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소는 나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반드시 멋진 미소가 필요하지요. 시무룩하고 뚱한 표정의 사람은 누가 보아도 불쾌하고 방글방글 웃는 사람은 모두의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반면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기분 좋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다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못생겨서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얼굴을 뒤덮고 있는 부족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져도 웃을 줄 모른다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가 어떻든 미소가 빛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반짝거려서 마치 그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향하는 것처럼 눈에 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지 하고 이야기해 주어서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면 건강해 보이고 풍요로운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미소 짓기가 힘들 때는 크림이나 오일로 얼굴에 윤기를 보충해 보세요. 표정이 훨씬 밝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미소에 더해서 윤기까지 흐른다면 완벽하게 복을 부르는 얼굴이 됩니다. 행복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끌어들이는 최고의 관상이 되는 것이지요. 종종 저 사람은 얼굴에 기름기가 흐른다는 말을 하지요. 이 말은 정말로 얼굴에 기름이 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빛나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 역시 얼굴의 윤기와 광택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름은 반들거리니까요. 얼굴의 인상이나 관상을 논할 때는 대개 점의 위치나 코의 크기를 언급하는데 제 생각에 그런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소와 윤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100점 관상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의 비밀. 당신이 어떤 사람의 외모나 행동을 보고 품격이 넘치는 사람이네 하고 감탄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잘 웃지도 않고 말에 가시가 있으며 어두운 말을 많이 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기품이 있으며 매력적이라고 느낄까요? 대부분 크게 실망해서 진짜 모습은 그저 그러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품격이나 기품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느낌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과 매력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명해서 아무리 외모가 멋지고 능력이 좋아도 깊은 곳에 사랑이 없다면 금세 마음이 떠납니다. 매력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처럼 주위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있습니다. 지구는 굉장히 크지만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에 표류하는 미세한 물질 중에 인력을 지닌 것들이 서로 들러붙어 뭉쳐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지구가 된 것이지요. 매력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게다가 파동의 법칙에 따라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위 전체의 매력까지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게 됩니다. 제가 창업한 긴자 마루칸도 그러한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더러 자신에게는 매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매력은 타고나기도 하고 노력으로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수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매력 넘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누구라도 지구처럼 인력을 지닌 매력을 갖출 수 있지요. 불평, 불만 대신 멋진 척을 하라.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풍족한 듯이 살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풍요의 파동이 형성되어 그에 맞는 현실이 만들어지지요. 다만 풍요로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신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생각한들 그대로 실현되지도 않고 신이 하는 일은 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아도 우와 이렇게 오는구나 싶은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지금도 충분히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듯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거듭 말하지만 기분이 좋은 상태, 즉 사랑을 베풀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의 사랑을 받음으로 밝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밝은 세계에 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일도 없고 인간관계도 일도 전부 잘 풀리지요. 결국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풍요를 끌어들이는 마법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생각은 인생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지옥에 말이 많은 생각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가난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생각 또는 그와 정반대로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니라며 허세를 부리는 생각도 가난한 생각입니다. 가난해지는 이런 생각을 무척 좋아해서 그 생각에 계속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정말로 가난해집니다. 그러니 평소 하는 생각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인색하게 구는 것도 가난한 생각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옷을 샀는데 돈이 아깝잖아 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내가 낭비를 너무 많이 해서 집안 살림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주의를 주어야겠지만 가정 경제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끔 기분 전환을 하는 정도라면 그런 인색한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내가 즐겁게 쇼핑하고 오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게 하며 멋지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멋진 척만 하면 뭐 하냐고요?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흉내마저 내지 않는다면 어쩌자는 건가요? 사람은 멋진 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점점 자각이 생기면서 진짜로 멋있어지고 그릇이 커집니다. 풍요로운 파동도 형성되지요. 그러니 제대로 멋을 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풍요로운 현실이 펼쳐질 테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크게 성장시킨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생이란 신이 감독을 맡은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있으며 저마다의 역할은 영혼과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이번 생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돌아간 후는 소울메이트가 모여있는 그룹에 합류해서 다음 생에는 무엇을 배울지 생각하지요. 저번에는 부모 자식 관계였으니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부부 관계가 되고 싶다라든가 다음 생에는 친한 친구가 되어서 이러저러한 깨달음을 얻고 싶다처럼 말입니다. 저마다 다음 생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소울메이트가 많으면 역할 하나를 두고 경쟁할 때도 있고 아무도 희망하지 않은 역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는 악역이 존재합니다. 드라마는 대체로 주인공이 나쁜 상대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통받다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사랑을 쟁취하거나 우연한 계기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더욱 성장하고 강해지는 주인공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또한 보통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 무척 후련한 기분이 들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드라마에도 악역이 필요합니다. 악역이 없으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역은 모두가 맡기를 꺼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빛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쁜 일에 몸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런 역은 맡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악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주 가까운 소울메이트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생에는 따돌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으니까 부탁할게. 이번 인생에는 배우자의 도덕적 부정이 꼭 필요해. 이런 당신의 필사적인 부탁을 듣고 알겠다며 응해준 혼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 당신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당신이 꺼리는 상대는 당신을 위해서 악역을 기꺼이 수락해준 사랑이 깊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꺼리는 역할을 받아들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 갑질을 일삼는 상사를 만나면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악역을 맡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악역에 휘둘리지 말고 빨리 깨달아야만 해요.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한 그 영혼은 계속해서 악역을 연기해야 하니까요. 싫은 일은 참지 말고 그만해 하고 분명히 말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대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악역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당신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소울메이트도 악역에서 해방되어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의 성장을 위해 협조해준 소울메이트를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의 나도 참 대단해. 더 빨리 가야 할 이유도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로 사는 인생을 나의 속도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하루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